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영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 3장입니다. 채권 시장이에요. 자, 이제 채권 시장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럼 다음에 배울 기타 이제 증권 시장과는 좀 다르게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건 정말 간략하게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일단 채권이 뭐냐, 그리고 채권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채권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용어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과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럼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뭐 말킬의 정리, 그리고 뭐 듀레이션이라는 개념, 볼록성의 개념,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과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역시 개념. 그리고 이제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투자 전략. 그래서 예측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구분인데 그 각각의 전략의 종류들, 그리고 이 전략을 이게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에 다음 중 적극적 전략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략들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중에서 특수사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과 연관되어진 사채들에서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교환사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 그리고 서로의 이제 비교, 특징 비교, 그리고 전환사채와 관련된 용어들 이런 것들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 살펴볼.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많이 좀 필요한 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다른 자격 시험에서 대부분 다 요 내용이다라는 거죠. 채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공부를 좀 잘해 놓으면 직무유와 마찬가지로 좀 유용하게 쓰이는 파트니까요. 또 한번 제가 한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이란 건 우리가 채권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금융, 파이낸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금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금융교육할 때 금융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이러면 예? 이게 아니라 금융이 뭐냐 물어보면 금융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남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돈과 이자를 받는 이런 자금의 흐름, 이걸 우리가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금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의 잉여자, 돈이 남는 사람이죠. 돈이 남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단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청구권을 받아둔단 말이죠. 그죠? 청구권. 근데 이 청구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정이자부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것이, 이자를 부여하는 것이, 이자를 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걔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그죠? 그 확정이자부 증권이에요. 그리고 이 확정이자부 증권은 단기 확정이자부 증권과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 오랫동안이란 건 1년 이상으로, 우리 이제 캐피탈 마켓 할 때 그죠? 자본시장, 주식, 채권 1년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읽어보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채권은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이고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정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정부, 국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특수법인들, 금융기관들, 다음에 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다음에 특수법인이 발행하면 특수채, 은행이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다음에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줄여서 사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 특수단체, 공공단체, 다음에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 한두 푼은 아니고, 그죠?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장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을 표장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제 위에. 이렇게 보시면. 자, 또 넘어가고. 자, 특성입니다. 요 이제 시험에 일단 첫 번째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의 특성.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친구가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언제 줄 건데?
글쎄, 그럼 누가 빌려줍니까? 그죠? 딱 만기가 있어야지. 언제 줄 게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 보증권이다. 자, 요거는 조심할 게 이자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채권의 종류 중에 구분할 때 고정금리 채권이 있고 고정금리부 채권이 있고 변동금리부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란 것은 이자를 내가 이제 이자를 받을 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 이자는 고정금리일 수도 있고 변동금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걸 받는 거라. 주식은 배당이라는 걸 받는 거고 채권은 이자라는 걸 받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이번은. 그다음에 3번.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가 발행이 가능하다. 즉 발행 자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장기증권이다. 했죠. 장기증권. 이 채권의 특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관련 용어인데요. 용어들은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니까. 그래서 액면. 자,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겉면에 일단 땡땡 주식회사 발행인이 적혀 있겠죠. 그죠?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적혀 있을 거고, 뭐 10,000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액면가라고 하죠. 액면금액, 액면가.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몇 프로 줄지 이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권 표면에 적혀 있다고 해서 표면 이율이라고 합니다. 표면 이율. 그리고 이제 채권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2021년 뭐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행 기간이고 만기죠. 그러니까 발행일과 만기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2년, 3년, 2년짜리다. 그죠? 2년짜리. 이건 채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액면금액, 채권의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액면가. 다음에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단가. 유통시장에서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채권의 매매 가격이다. 실제 적용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시장 가격.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다음에 표면 이율. 액면에 대한 1년당 이자율이다. 즉 연이율이다. 그러니까 따로 여기 안 써도 앞에 우리 연자가 생략됐다는 건 기본 우리 서로 약속이다. 그죠? 할인채의 경우 할인율로 표시한다. 우리 채권의 종류 중에 할인채 있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할인, 표면이율, 할인율이다. 그 다음에 유통수익률. 자, 이 유통수익률이란 거. 자, 우리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을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채권 수익률과 표면 이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표면 이율은 이 회사가 발행하면서 지급을 약속한 이자율, 액면에 대한 1년당 이자율을 우리가 표면 이율이라고 하고요. 채권 수익률은 내가 이 채권을 산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죠? 나중에 만기 때 받을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산 가격 대비 받을 가격, 그죠? 기간으로 나누면 그게 내 채권 수익률. 내가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 그 채권 수익률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 수익률, 즉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로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 유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만기 수익률, 내부 수익률 또는 시장 수익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러니까 내가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해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그 수익률이 얻어지잖아.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시장에서 내가 사서 이렇게 얻게 되는 수익이니까 유통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시장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그게 내부적으로 이제 그 발생하는 채권에 투자해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수익이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채권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의 이자가 중간에 1년 뒤에 400원 주고 다음에 400원 주고 또 아무튼 이런 거. 이 예시보다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이 있어요. 단이자 주는 채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채권을 썼던 거 있죠? 2021년 3월 3일, 2023년 3월 3일, 이자 3%, 액면가 10,000원. 자, 그러면은 3%니까 1년에 이자 얼마 준다 소리예요? 300원 준다 소리잖아요. 300원이니까 2년짜리니까 1,600원 돌려받게 되겠죠. 이 채권은 만기 때 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채권은 딱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원금 10,000원하고 이자 300원, 300원, 600원, 1,600원.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액면가에 사가지고 발행일날
발행일 날 액면가에 사가지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 표면 이율이 곧 그 채권 수익률이 되겠죠. 이건 특수한 경우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중간에 채권도 주식처럼 유통시장이 있으니까 중간에 산다든가 또 중간에 살 때 또 요것만 갖고 있는 거죠. 중간에 사고 그리고 가격도 예를 들어서 뭐 200원이다 아니면은 9,600원이다 이렇게 사면 내가 9,600원 사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갖고 있으면 1,600원 받으니까 수익률을 이제 계산하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표면 일과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의 개념 자체가 채권 수익률은 그냥 내가 이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총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하시라. 다음에 현물이자율이라는 단어 있어요. 할인채 또는 무이표채. 이제 무이표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채권의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단리채, 복리채. 단리채는 이렇게 단리이자 주는 거고요. 복리채는 복리이자 주는 거예요. 다음에 할인채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할인채는 이자를 만기 때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자만큼 할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0,000원이고 이런 이제 그 할인채였다면 그죠? 1,600원이 아니라 애초에 9,400원에 사게 하는 거죠. 9,400원에 할인해서 사게 해가지고 10,000원 나중에 주면은 이자 600원 생긴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선이자 지급한 방식. 이걸 이제 우리가 할인채라고 합니다. 할인.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죠. 할인율. 원금에서 이제 깎아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할인채와 단리채, 복리채는 이렇게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어요. 단리채와 복리채는 이렇게 만기 때만 원금을 받던 원리금을 받건 만기 때만 돈을 다 받거든요. 이 할인채 또는 그래서 무이표채의 만기 수익률. 중간에 이표가 없는 중간에 이자가 없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우리 현물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고 무슨 채권이 있느냐? 이표채가 있어요. 이표채. 이표채는 마치 우리 이것처럼 생겼어요. 과외 구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씩 떼가면 되잖아요. 이표채가 이렇게 생겼어. 이표채. 그래서 기간이 되면 이거 하나 떼가지고 주면은 이제 옛날에 채권을 실물로 거래할 때는 실제로 이걸 떼가지고 주면은 그만큼 이자 주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400원, 1년 지나면 400원, 1년 지나면 1,400원, 만기 때. 떼면 400원, 4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중간에 이자 주는. 이건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고. 이 아이들은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고. 그러니까 무이표채의 대표적인 건 단리채와 복리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물이자율은 할인채 또는 무이표채의 만기 수익률, 즉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는 채권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또 봤지만 여기가 이제 발행일이다. 그죠?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근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유통시장이니까. 여기 이제 경과일이죠. 그러니까 경과기간. 요거는 잔존기간. 요게 다 뭐예요? 만기. 그리고 이 경과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경과이자. 발행일, 그죠? 발행일 또는 매출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요게 매매일. 매매일까지의 기간 동안 표면 이자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 요 이제 지난 동안 경과이자. 그죠? 그리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고 말 그대로. 경과 기간은 발행일 또는 매출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잔존 기간은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용어 구분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자, 요런 거부터 이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만 하고 자주 나왔었죠. 채권의 종류. 그래서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무슨 분류에 의해서 하는 건가? 그것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그죠? 그 공공법인들 발행하면 특수채, 다음에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다음에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줄여서 사채입니다. 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 또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할인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무이표채 또는 순수 할인 채권이라고도 하며 만기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기일 때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이제 선이자 지급 방식처럼 애초에 살 때 그만큼 이자만큼 할인해서 싸게 사게 해준다. 할인채. 그다음에 복리채나 단리채, 이자 지급 기간 동안 이자가 복리채는 복리, 단리채는 단리로 재투자되어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이표채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채권에 이표가 붙어 있어서 그 이표라고 합니다. 쿠폰. 그래서 이자 지급일에 이표를 떼어서 이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다음에 상환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채는 이제 1년 미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중기채는 한 5년 정도, 장기채는 10년 이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남아있는 만기 가로로 잔존 만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액면이자 확정 여부에 따라서 처음에 좀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고정금리 애초에 발행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만기일이 될 때까지 주는 이자가 표면 이율이 확정되어 있는 거. 변동금리채는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액면 이자율이 변하는 거. 그 역변동금리채는 이런 식이죠. 마이너스 CD금리.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하면 내가 받는 수익은 반대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6%일 때는 내가 4% 받을 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8%가 된다. 그럼 나는 2%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나는 반대로 덜 받는, 그러니까 반대 역변동금리 채권입니다. FRN이라고 하죠. 역 FRN. 그러니까 이게 변동금리채가 플로팅 레이트 노트 FRN이라고 한다면 이제 리버스 FRN이 되는 거죠. 리버스 FRN.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처럼 액면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연동되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자율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의 신용 이외에도 어떤 담보를 설정한다. 그 사람의 담보부 사채라고 합니다. 담보부 사채. 신용 말고 담보를 잡는 거. 뭐 그 기업의 땅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담보로 잡고 담보부 사채. 그다음에 누군가가 보증을 쓰면 보증 사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신용으로, 그 주체의 신용으로 발행하면 무보증 사채. 지금은 이제 대부분 무보증 사채죠. 그죠? IMF 이후로 다 무보증 사채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많이 올라왔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 사채, 무보증 사채, 담보부 사채. 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준비해 볼까요? 계산에 하면 사실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서 만기 기간이 3년이나요? 3년. 그 표면 이율이 4%. 연단위 단리채네요. 단리채. 만기 상환 금액은 얼마냐? 자, 만기 상환 금액 이 보시면 우리가 계산할 때 따로 말 없으면 액면가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말 없으면 10,000원. 그래서 10,000원, 여기 10,000원이라고 돼 있네요. 10,000원이고 원 미만은 절사랍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에 이자가 4%입니다. 그러면 4% 곱하면 얼마예요? 0.04를 곱하죠. 그죠? 그럼 이제 400원이잖아요. 이거에다가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이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00원으로 묶어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10,000원. 1 플러스 0.04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년이잖아요. 1년째. 또 2년째에도 10,000원에 곱하기 0.04를 줍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3년째에도 10,000원 곱하기 0.04. 그렇죠? 이자는 이렇게 3번, 3년이니까. 그리고 원금 10,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죠. 3번 있어요. 3번. 0.04 곱하기 3번. 그래서 식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액면가 곱하기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N. 그래서 식유도는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 1 플러스 0.04 곱하기 3. 그러니까 답은 얼마요? 11,200원. 이게 단리이자 지급이죠. 반면에 복리 같은 경우에는 복리는 별거 아니죠. 원금이 이렇게 이제 0.04 똑같으면 요게 다시 뭐예요? 원금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원금이 돼가지고 1 플러스 0.04 4%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있어요? 3번 곱해지니까 식이 이렇게 n승이 되는 거죠. n승.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 10,000원 1 플러스 0.04에 이게 몇 개 있어요? 3개, 3승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계산기를 눌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일단 11,200원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약 원미만 절싸니까 11,248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48원 더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복리 효과는 장기고 금액이 클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복리 효과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복리 최고죠. 복리. 자, 이렇게 계산. 그래서 만기 금액. 그래서 우리가 이제 FV 값이라고 하는데 퓨처 밸류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은 이렇게 만기 때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애초에 발행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V 값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V와 FV의 개념, 뒤에 가서 채권 가격 이야기할 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원이에요. 지금 100원. 이자가 4%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받는 돈은 104원이죠. 이거 아까 우리 지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1 플러스 0.04. 이렇게 계산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104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지금 104원인데, 4% 이자야. 그럼 내가 지금 얼마 내면은 되겠니? 예. 그러면 요게 104원 나누기 1 플러스 0.04 나누면 지금 100원 내면 되는데, 이죠. 그 가치는 100원이다는 거죠. 즉 104원을 그죠? 4%의 이제 할인율로 할인하면 100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냥 요 시기에서 이게 밑으로 내려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원은 요 이자율에 의해서 또는 이제 할인율에 의해서 이자율에 의해서 1년 뒤에 104원과 동일하다. 반대로 1년 뒤에 104원은 4%라는 할인율에 의해서 지금 100원과 그 가치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란 것은 이 PV거든요. 채권의 가격은. 나중에 이 돈을 받을 건데 이 수익을 내가 받을 거다. 이 수익을 받을 거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사면 되는데 그럼 요거 나누기 이거 해가지고 채권의 가격이 지금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4%가 아니라 6%를 받을 거다. 그러면 104원을 1 플러스 0.06, 1.06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받는 돈이 내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사는 것보다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죠.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10,000원에 팔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9,000원에 사면 1,000원의 수익을 얻지만 8,000원에 사면 2,000원의 수익을 얻잖아요. 싸게 사면 지금 현재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이게 이제 말킬의 정리 1번이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말킬의 정리.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다. 그래서 우리 채권이 시중금리에 연동되잖아요.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채권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채권도 뭐 이자잖아요. 그냥 표면 이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요. 이 소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락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기죠, 빼기. 그만큼 할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표면 이율이 0.5면 1 플러스 1 플러스가 아니죠. 1 마이너스 0.05. 근데 이게 3년짜리니까 곱하기 3. 원금 10,000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1,500원 할인하니까 8,500원. 주고 이제 사면, 그죠? 되는 거죠. 발행 금액은 8,500원인 거죠. 이렇게 할인채까지. 요거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나온 적은 있으니까요.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해서 안에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고 나온다면요. 그리고 이제 양을 좀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채권은 일반 투자자들하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험 출제 비중도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굳이 나온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보시는 화면.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발행 시장입니다. 이제 발행 방법 및 우리가 이제 절차에 대해서 볼 건데 결국 채권 발행 절차나 주식 발행 절차나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 크게 사모와 공모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50인, 불특정다수 50인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인 미만 사적 교섭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지극히 그냥 그죠? 법적 규제를 많이 안 받고 사모니까. 근데 이제 공모는 그렇지 않더라. 또 공모도 이제 다시 나눠보면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채권,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예. 그리고 채권도 주로 이제 간접 발행하겠죠. 누구 끼어서? 그 주관회사 끼워가지고, 그죠? 주관회사 끼워가지고 간접 발행. 그래서 위탁 모집, 잔액 인수, 총액 인수. 그래서 모집 인수, 잔액 인수, 총액 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똑같아요. 개념. 우리 주식시장에서 배웠던 거라. 그래서 위탁 모집, 사무만 위탁하는 거. 잔액 인수, 남아있는 잔량만 인수회사가 인수하는 거.
총액 인수, 물량을 전부 인수회사가 인수해가지고 알아서 파는 거. 그래서 위탁 수수료가 제일 비싸고, 근데 발행 위험은 제일 적고, 그죠? 대부분의 회사채는 총액 인수 방식으로 발행한다고요. 똑같아. 이건 기본으로 알아두고, 다른 게 이제 여기 좀 자세한 거죠. 직접 발행에. 직접 발행에는 매출 발행과 공모 입찰 발행으로 또 나눠져요.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발행 조건을 미리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예요. 발행 조건에 이제 사전 확정 유무인 거지. 사전 확정 유무. 그래서 매출 발행은 발행 조건을 미리 다 그냥 확정하는 거예요. 발행인이. 그래서 투자자 매도금액 전체를 발행 총액이 이제 되는 거죠. 매도금액 전체. 그래서 일부 금융체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모 입찰 발행, 이제 입찰 받아가지고 이제 가격이나 수익 이런 게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서는 크게 상관없이 이제 경쟁 입찰과 또 공모 입찰 발행은 경쟁 입찰과 그다음에 비경쟁 입찰로 나눌 수가 있고, 자, 경쟁 입찰은 일단 더치 방식과 컨벤셔널 방식 두 개 비교하는 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었어요. 과거상 봤을 때. 그래서 더치 방식과 컨벤셔널 방식이 있다. 뭐냐면 어차피 공모 입찰이니까 사람들이 야, 너그 채권 나는 10,000원에 살래. 누구는 9,900원에 살래. 누군가는 9,800원에 살래. 나는 9,700원에 살 건데 나는 9,600원에 사야지. 나는 9,500원에 살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입찰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입찰하면 당연히 이제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부터 낙찰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를 팔 거다. 3개를 팔 거면 10,000원, 9,900원, 9,800원 요 세 사람이 낙찰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00원에 사겠다고 한 사람은 10,000원, 9,900원에 사겠다고 한 사람은 9,900원, 9,800원에 사겠다고 한 사람은 9,800원에 파는 게 뭐냐? 컨벤셔널 방식이다. 컨벤셔널 방식.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 또는 가격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복수의 발행 조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복수. 그죠?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원래 사실 시장에서 채권은 채권 수익률로 매매됩니다. 왜? 수익률을 역산하면 가격은 나오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은 이제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낮은 수익률을 받겠다고 한 사람한테 낙찰시키겠죠. 비싸게 사겠다. 낮은 수익률을 받겠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 앞에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라고.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채권 공부할 때는 이걸 머릿속에 탁 넣어야 돼요. 뭐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다. 채권의 가격이다. 이 뭐 좀 새길 수 없나? 아니,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됩니다. 어쨌든 컨벤셔널 방식이에요. 그럼 더치 방식은 뭐냐? 비교했을 때 요렇게 3개를 팔 거니까 요 세 사람이 낙찰되는데 낙찰 금액은 뭘로 한다? 여기 9,800원 요걸로 세 사람 다 9,800원에 사게 해주는 거지. 읽어보면 낙찰된 부부 중에서 최저 가격 9,800원 최저 가격, 아니면 반대로 뭐예요? 아니면 혹은 최고 수익률, 낙찰된 것 중에서 최고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그죠? 최고 수익률로 낙찰분을 통일하는 방식. 그래서 발행 조건이 균일하다. 이게 더치 방식이다. 그래서 컨벤셔널 복수 가격, 더치 방식 단일 가격. 더치 단일 이렇게 같은 디귿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컨벤셔널 더치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등 가격 경매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 요건 이제 구간별로, 그러니까 구간별 더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간별 더치. 그래서 보면 최고의 낙찰 수익률 이하 응찰 수익률을 일정 간격으로 그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간격으로. 그래서 뭐 이제 세 개씩이면 요렇게 그룹, 다음에 요렇게 그룹 해가지고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즉 최고의 수익률로 낙찰시켜 주는 거죠. 각 그룹별로 최고의 낙찰 수익률 또는 최저 가격으로 낙찰시켜 주는 게 차등 가격 경매 방식이다 입니다. 이렇게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 요거 시험에 시험 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경쟁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경쟁 입찰은 그냥 당일 이루어진 경쟁 입찰, 이런 이제 경쟁 입찰이 있었으면 그 경쟁 입찰에서 가중 평균 낙찰 금리로 발행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찰자는 희망 낙찰 물량만을 제시하면 가격은 다른 경쟁 입찰에서 결정된 금리 있죠. 그거를 그냥 평균 내가지고 그걸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없다라는 거죠. 가격 경쟁이 없다. 비경쟁 입찰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그래서 분류하는 거랑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그냥 암기죠. 이건 암기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발행시장 끝. 다음 이제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 자, 유통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면 장내거래,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면 장외거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장내거래는 일반 채권 매매시장, 다음에 이제 국채 딜러들이 국채를 매매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국채 전문 유통시장,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장외거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고객들이 그죠? 저희들끼리 1대1로 뭐 커피숍은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 주로 해요. 그래서 대고객 상대 매매. 그다음에 채권 딜러 간 장외거래. 그래서 채권 이제 그 중개 회사, 중개 전문 회사, IDB, 인터딜러 브로커. 이런 이제 장외거래. 그래서 주로 채권은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를 중심으로 대부분 장외 시장을 통해서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거래 보면 일반 채권 매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KLX에 상장된 모든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일반 채권 매매 시장. 거래소 내에 있는 거니까 장내 시장이다. 그래서 지정가 호가로만 가능하고, 호가 접수 시간은 8시부터 3시 반. 그죠? 호가 가격 단위는 액면 10,000원. 그냥 이렇게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개별 경쟁 매매 방식이다. 똑같이. 그죠? 그래서 가격 우선, 그 다음에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서 체결되고, 가격 제한 폭 없대죠. 채권은 가격 제한 폭 없습니다. 지가 변해봤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 수량 단위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최저 액면 금액, 그리고 그의 정수배. 그래서 현재는 액면 1,000원이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한 거죠. 그죠? 매매 수량 단위가 액면 1,000원이니까. 장내 거래였고요. 다음에 이제 국채 전문 유통시장. 그래서 이제 국채 딜러들, 기관 투자자들이니까 주요 시장 참가자, 거래소, 채무증권, 회원 인가를 취득한 은행,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 그러니까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회사나 이런, 그래서 연금, 그리고 연금, 보험, 기금 등의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도 위탁해서 이 아이들한테 위탁해서 참여는 가능하다. 근데 금액이 뭐 그러니까 그죠? 거래대상 채권, 대부분 국고채제, 이건 국채 전문이잖아요, 그죠? 국고채.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화증권, 아니면 예금보험 기금채권이 거래대상 채권이다. 역시 지정가 호가, 호가 수량 단위 액면 10,000원. 근데 매매 수량 단위가 역시 그죠? 10억 원. 매매 수량 단위 10억 원. 이제 KTS라고 하는 그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KTS에 의한 완전 자동 매매 체결이고 이길 결제 제도다. 이렇게.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지. 뭐 여기서 시험에 뭘 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외거래는 일반적인 이제 대고객 상대 매매. 그래서 상장 채권, 비상장 채권 모두 거래가 일어난다. 단 전환사채 등은 장내 거래한답니다. 주식 관련 사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매매하더라. 그렇다고 진짜 커피숍에서 만나서 매매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장외 매매라도. 그래서 계약 체결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길 결제가 보편적이더라. 다음 날 결제하는 방식이 보편적. 대고객 상대 매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딜러 간에 이제 거래소 밖에서 딜러들끼리 장외 거래하는 거. 그래서 채권 중개 전문 회사. 그래서 채권 자기 매매업자들에 대한 채권 중개 전문 회사. 인터딜러 브로커 IDB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채권 포지션은 없이 중개만 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장외 거래구나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K본드라고 있답니다. K본드. 금융투자 협회가 운용한다고 하네요. 요거 조심하세요. 거래소가 아닙니다. 금융투자 협회가 운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채권 거래할 때 이런 거 장외 거래할 때 사설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체결하고, 그러다 보면 사설 메신저니까 위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메신저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공시도 하고, 이런 공시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 기능도 있고, 발행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K본드를 이용해서 이런 매매가 잘 된다. 장외 거래에서도 이렇게 된다. 이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